너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니? 영국의 부촌 도시 버밍엄에 있는 초화주택에서 알 수 없는 비명과 화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가족 식사가 끝난 행복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어째서인지 한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주방에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한 채 혀를 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들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던 여성은 결국 가족들을 향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성의 말을 들은 부모와 형제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도시 버밍엄에 살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꽤 대가족 구성원인데요. 결혼하기 전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난 후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지금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저와 남편이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자식들이 많은 가정적인 대가족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롭기만 할 것 같던 저의 인생에 꽤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직후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동시에 키우는 것은 초보 엄마, 그리고 남편인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직원들을 고용해 저희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 잠시 아이들을 봐달라는 고용을 할 수도 있었으나 자식들은 부모의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저의 신념 아래 저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후 저와 남편은 교대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저희 부부가 계획한 대로 아이들은 올바른 경제관념도 가지고 교육도 받으면서 점차 자신들의 꿈을 향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딱 1명만 빼놓고 말이죠. 저의 마지막 막내딸이었던 스테이시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편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고집이 센 딸이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퍼주거나 목적성 없이 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저와 남편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스테이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남편에게 거액의 용돈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제 막 10살의 나이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스테이시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시는 하나의 일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했고 공부라고는 치를 떨던 아이였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 주변 정리를 전혀 못하고 씻지조차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심리 상담가들과 아동 상담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스테이시는 의사들과 상담을 시작하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한국인 대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저희 가족처럼 자식들이 많은 대가족 구성원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그 한국인 부부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처음 이사를 오게 된 날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라며 김치와 불고기를 비롯한 음식들과 괜찮다면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며 상냥한 예의를 보여주던 그 한국인 가족분들은 스테이시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의 쉼터이자 여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한국인 가족분들에게도 저희 막내딸인 스테이시와 똑같은 나이의 한국인 소녀가 있었는데, 스테이시는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가족분들의 막내딸과는 정상적으로 대화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와 남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스테이시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테이시는 수연이를 만나고 조금씩 무언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테이시와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막 10대 중반의 나이였던 스테이시가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자신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으니 몇 개월 뒤에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스테이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한국인 가족분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온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인 가족분들은 한국에서의 사업 때문에 약 10년 정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면서 아마 오늘이 저희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말을 건넸기 때문이죠. 한국인 가족분들도 스테이시의 말을 들었는지 스테이시가 자신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스테이시였기에 저와 남편은 머리를 감싸진 채 스테이시가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절망에 휩싸여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워줬는데 왜 저럴까라는 억울한 눈물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던 한국인 부부분들은 스테이시가 어느 정도 정신과 육체에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부족한 증상이 있는 것을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스테이시와 같은 집에서 지내며 아이의 행동을 조금 고쳐보겠다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인 친구 그리고 한국인 가족분들과 지낼 때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스테이시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테이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영상통화나 사진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제안 아래 저는 스테이시를 그 한국인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스테이시였기에 저는 그저 스테이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을 뿐이었고 약 1년 동안 지켜본 한국인 부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가족들보다 현명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죠. 약 일주일 뒤 자신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 스테이시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에는 전혀 개의치 않은지 한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자신의 한국인 친구 수연이와 매일 붙어 다니며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정말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스테이시를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가족분들은 스테이시와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매일 밤 스테이시가 자는 사진을 보내주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스테이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스테이시는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따뜻한 말을 매일 밤 건네주었죠.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기로 한 스테이시는 어째서인지 한국의 생활이 잘 맞는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시가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약 1년 동안은 매일 밤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스테이시의 상황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전달받았으나 1년 정도 신뢰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그저 스테이시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사진을 보내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한국인 가족분들도 흔쾌히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막내딸이 없다는 빈자리에 저와 남편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지만 스테이시가 한국으로 떠나고 약 3년째부터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인 것인지 저와 남편은 스테이시가 한국에서 10년을 지낼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중간중간 스테이시가 보고 싶던 순간도 있었으나 오직 스테이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굳이 찾아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나 평화롭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꽤 규모를 키워오던 주방용품 사업은 약 일주일 만에 전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주방용품 사업을 하던 저와 남편의 쇼핑몰은 영국에서 꽤 큰 규모에 속해 안정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발생해버린 경제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물류가 정지해버리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더미가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물품을 강제적으로 찾아서 받는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팔릴 수가 없는 주방용품 쇼핑몰이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은행권의 대출을 빌려 가지고 있던 주방용품들이라도 값싼 가격에 판매의 빚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죠.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사업을 일으켜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10년이 넘도록 진행해오던 주방용품 사업을 완전히 접고 집까지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수개월을 방황하던 그때 뜬금없이 스테이시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한국인 부부분들에게 영상 전화가 오더군요. 너무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기에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저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전화를 받고 평범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부분들은 약 일주일 뒤에 스테이시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그날 같이 10년 만에 가족 식사를 하자는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막내딸인 스테이시가 돌아온다는 사실에는 너무나 기뻤지만 전보다 집도 작아져 있고 사업도 망해버린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큰딸과 둘째 아들도 영국에서 지내고 있기는 했지만 이미 집을 나가서 자신들끼리 독립을 한 지 오래된 시간이었기에 저는 자식들이 너무나 그립더군요. 그렇게 약 일주일 뒤 스테이시는 전과는 아주 달라진 어엿하고 당당한 멋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저와 남편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저 말도 안 듣고 어딘가 문제야 같던 모습의 스테이시였지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표정도 많이 편안해지고 키도 엄청나게 커 있더군요. 곧바로 저와 스테이시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한국인 부부분들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저와 남편은 막내딸 스테이시에게 사업이 어렵게 돼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다시 살아날 계획을 세워보고 있다면서 씁쓸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스테이시는 꽤 놀라는 표정을 짓기는 했었지만 무언가 생각에 빠진 듯 조용히 밥을 먹더군요. 그런데 모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려던 순간 스테이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파에 앉아 편하게 과일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기에 저는 스테이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읽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스테이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에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던 스테이시의 모습과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에 너무나 놀라서 스테이시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인기척을 느낀 스테이시는 빨간색 고무장갑에 거품이 묻은 채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스테이시는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는 평범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접시나 식재료들을 거품을 통해서 닦아본 적이 있지도 않았고 그저 주방용 티슈로만 모든 것을 정리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테이시는 확실히 거품을 내서 접시들을 흐르는 물에 씻고 있었기에 저는 스테이시에게 다가가 왜 접시를 망치고 있냐면서 화를 냈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본 접시들은 제가 지금껏 티슈로만 닦던 것보다 더 깨끗해져 있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체 이게 뭐니라면서 저는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스테이시는 한국에서는 접시들을 흐르는 물에 거품을 내서 씻고 마지막은 자연 건조하는 것이 올바른 씻기의 세척 방법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접시도 제대로 씻지 않는 비위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배워온 설거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더군요. 영국에서는 접시에 묻은 음식물들이 잘 떨어지지 않으며 그때 새로 접시를 사거나 그것을 칼로 긁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스테이시가 아는 한국의 방법처럼 물에 거품을 내서 식기를 씻으면 더는 그럴 일이 없어 보이더군요. 사람의 몸을 씻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이렇게나 간단한 걸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스테이시가 가져온 한국의 빨간 고무장갑과 설거지용 세제 그리고 스펀지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영국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생적인 관념이 더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거지라는 것을 모르는 영국에서는 확실한 사업 아이템으로 보였죠. 저와 남편은 스테이시에게 한국식 설거지를 하는 순차적인 방법과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달라고 했고 곧바로 아주 작은 사업 자금으로 해당 물건들을 한국에서 조금씩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던 한국식 설거지용 세트는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영국 주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로 내놓는 즉시 전부 팔리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것만 같았죠. 해외의 신문물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똑똑한 지혜가 더해지니 그러한 방법을 모르던 영국 주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식기, 세척 방법이라며 설거지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묻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던 저와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런 한국에서 10년 동안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지혜를 배워온 스테이시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단순 설거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와 남편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영국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 고집불통이었던 스테이시를 한국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에 저와 남편은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